자, 지금 이 문제인데 일단 문제가 나이에 따른 올바른 말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죠. 자, 이게 실행을 해보면요,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실행됩니다. 이 모든 게. 근데 우리 이거 배웠죠? 제가 원하는 건 지금 여기서 나이가 22살일 때는 성인입니다 라고 나오고, 뭐 예를 들어 15살이다 라고 할 때는 미성년입니다 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나이가 20살 이거나 20살 이상이다, 그럴 때는 뭐다? 성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 스페이스 2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탭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15살일 때는 미성년입니다 라고 잘 나오죠. 이게 실행이 안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if문을 얘가 실행을 해봤는데, 해봤더니 이게 거짓이 나왔죠. age는 20보다 지금 큰가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거짓이면 이 부분이 뭐다? 실행이 안 된다. 그 다음 제가 한번 나이를 150으로 바꿔볼게요. 150살일 때는 이게 나오는 게 맞겠죠? 실행해보면 성인입니다 라고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얘도 같이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얘도 무조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if문을 걸어서 얘도 참일 때만 나오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어떻게 아냐면, 일단 나이를 15살이라고 할 때는 미성년입니다가 나온 게 맞죠? 그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32살이다 하면은 성인입니다가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값을 계속 바꿔보면서 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성공인 거죠. 근데 중간인 것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딱 맞게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둘 다 나오죠. 근데 우리 20살 미성년인가요? 성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가 이 정답 중에서 다른 버전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정답이 맞거든요. 잘 나와요. 20일 때는 성인 나오고요, 200일 때는 성인 잘 나오고요, 또 2살일 때는 미성년 잘 나옵니다. 근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뭔가 그냥 딱 깔끔하게 정답 푼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수능 문제라고 해볼게요.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데 보니까 딱 봐도 얘가 정답이에요. 근데 얘는 이지선다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오답이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첫 번째가 정답이면은 나이를 200살이라고 했을 때 얘는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근데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위에가 참인 상황에서 밑에도 참인지 체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다 실행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elif입니다. elif. el만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달라지냐? 이제 파이썬도 아는 거예요. 위에가 참이네? 그러면 밑에는 볼 것도 없겠네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얘를. 자,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나이가 200살일 때는 성인입니다. 잘 나오고요. 20살일 때는 성인입니다. 잘 나오고요. 나이가 2살일 때는 미성년입니다. 잘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능 문제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1번 정답 보기 이렇게 있고요. 뭐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아무리 효율적으로 푸는 사람이라도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체크 다 해보잖아요. 정답이 4번이라고 해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정답이 4번이야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이걸 체크해볼 필요가 있나요? 정답이 4번인 걸 알고 있는데 다른 거 체크해볼 필요 없겠죠.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첫 번째 if문은 틀린 말이죠. 이거 위에가 틀린 말이면 다음 거를 유심히 봐야겠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1번 정답 아니고요, 2번 정답 아니고요, 3번도 정답 아니고 4번도 정답 아니에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답이 5번이죠. 맞나요? 그쵸? 어차피 1, 2, 3, 4번 아니면 정답은 5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5번 이거 문제를 또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도 없는데. 수능 상황에서 어차피 정답 알았는데 얘까지 체크할 필요 없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지금도 그래요. 어차피 선택지는 둘 중 하나예요. 1번이 오답이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개선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else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답은 바로 이거예요. 위에가 참이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위에가 오답이어도 볼 것도 없이 얘다. 그런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이번에는 자,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 1대 2 중에서 정답이 있나요? 지금 보시면요, if문 중에 맞는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else if 또는 else if를 막 여러 개 썼다고 하더라도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실행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안 되겠죠? 이렇게 실행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뭐라도 실행되게 하고 싶다 하실 때 그때 바로 쓰는 게 else입니다. else. 그러니까 뭐라도 실행되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얘라도 실행을 하겠다.
else까지 써주셔야지 빈틈없는 수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else는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답이 아닐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if문을 보실 때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if 먼저 가장 쓰고요. 가장 먼저. 그 다음 elif는 중간에 쓰는 겁니다. 이게 먼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else는 이제 자유인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근데 else까지 쓰면은 무조건 이 셋 중 하나는 실행이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런 형태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if문 구조입니다. 뭐 if else만 써도 되고요. else if, elif 이것만 써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 무조건 처음에는 if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